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김시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번 강의에서 제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뇌와 마음 그리고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21세기 선구자적인 학문이라 얘기할 때 제가 알기로는 우주에 관한 우주학 그리고 인간의 이해와 관련해서 뇌, 과학 이 두 가지가 21세기 파이오니어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 기원전 4세기 소크라테스가 나 자신을 알라라는 그 말이 우리 자신의 이해, 또 어떤 의식, 자아의 어떤 본질, 이런 것 관련해서 뇌과학이나 철학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걸로 저는 그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또 다른 면에서 그것이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 그 이전에는 이 인간을 포함한 이 자연계, 그죠? 이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냥 존재의 근원을 이해한다든지 본질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 밖으로 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근원이 무엇이냐 해서 물이다, 바람이다,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원소스를 또 이렇게, 그죠? 원소스를 그렇게, 주창하기도 했고 한데, 소크라테스가 그러한, 세상에 대한 이해의 그런 시각의 방향을 우리에게로 돌이킨다라는 의미에서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또 의미가 있다. 철학사적인 어떤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금방 21세기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두 가지 학문, 우주학 그리고 뇌과학. 바로 기원전 4세기, 지금부터 어떻게 됩니까? 4세기. 2400년, 2500년 전에 가졌던 우리 인간의 근본 그런 질문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 그리고 자연, 이 세상 자연 그리고 우리들이 경험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그 밖으로 향하는 우주학과 뇌과학이 그만큼 중요하고 여전히 21세기에도 선구자적인 학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 하에서 또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재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 이해나 그리고 이 자연 현상, 인간을 포함한 자연 현상 이해에 있어서 중심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과목에서 한정된 시간 내에서 제가 나름 관심 있을 만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선별했습니다만 여러분한테 어느 만큼 흥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주제를 가지고 뇌와 마음과 행동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이해함으로써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도 하게 되고 또 세상 속에 우리 인간의 어떤 존재, 본질에 대한 이해도 하게 되고 소위 정신,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나오는 병리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경우의 그런 정신기능과 행동이 또 어떤지를 반영해서 반추해서 거꾸로 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병리적인 현상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렇게 치료 적용까지 가능한지를 우리 수업에서는 치료나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수업이고 한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또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첫 시간은 제일 먼저 뇌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뇌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뇌세포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근데 뇌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크게 신경세포 또는 영어 그대로 뉴런이라 부릅니다. N-E-U-R-O-N 뉴런 이렇게 그대로 뉴런이라 부르고 번역해서 신경세포라고 부릅니다. 뉴런이란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신경세포 뉴런이 뇌에만 하더라도 한 1000억 개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1000억 개 정도. 그리고 뇌를 구성하는 세포 두 번째가 신경아교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아자를 빼고 신경교세포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교세포 또 물론 아교세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들이 이게 번역상의 차이라 이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의 영어는 언어는
원어는 유로글리아 또는 유로글리어 셀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유로란 말 생략하고 그냥 글리아라고 부르든가 또는 글리얼 셀이라고 부르든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뇌세포는 크게 신경세포, 뉴런과 교세포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신경교세포는 한 뉴런보다 한 10배 정도 더 많다고 합니다. 물론 물론이 아니라 한편 그 크기는 또 10배 또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 안에 존재하는 전체적인 뇌의 세포는 대충 한 1조 좀 된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자, 그래서 뇌세포는 크게 신경세포와 그리고 교세포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경세포, 교세포의 그 구조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신경세포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신경세포의 기능은 다른 세포들과는 달리 독특한 점이 바로 신호를 전달하고 그리고 신호를 처리한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구조와 기능이 별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결부되어 있는데 바로 그러한 기능들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예. 구조가 기능에 맞게끔 또 그런 기능을 가능하게끔 구조가 다 이것이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말 중에 구조 논리가 기능 논리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뭐 의미 여러분 새겨보시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만 구조와 기능이 밀접한데 바로 지금 신경세포 뉴런의 주된 기능은 전문화된 기능은 또는 독특한 기능은 다른 세포들과 구별해서 그러한 기능은 신호 전달, 신호 처리다. 신호를 받고 처리하고 보내는 것이다. 거기에 맞는 구조를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익히 보셨거나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런 상식으로 아시고 계신 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것이 실제 신경세포 뉴런을 염색해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지금 염색된 세포가 뭐 크게 하나, 둘, 셋. 그리고 밑에 이렇게 검게 보이는 부분은 이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염색상에 이제 세포들이 이렇게 중첩되어서 그렇게 보이지 않나 싶은데 뭐 실제 뇌의 어떤 일정 부위는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신경세포가 보이지 않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세포, 제가 줄여서 교세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세포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또 염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경세포, 뉴런만 염색되게끔 했는데 요 중에서도 일부 뉴런들만 염색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뭐 교세포랑 신경세포 다 합쳐서 그죠? 1쪽에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듬성듬성하지는 않죠, 물론. 그래서 여기 전형적인 여기 하나, 둘, 세 개 정도 보이는데 제일 앞에 여기 뚜렷하게 보이는 요 세포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바로 옆에 그죠? 다이그램 옆에 그려놓은 그림에 해당하는 바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뭐 세포체. 여기 영어로도 제가 가져온 스캔 이미지 안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포체, 셀바디 또는 소마라고 얘기하는데 셀바디, 세포체가 될 테고요. 그리고 이 세포체에서 이렇게 돌기들이 쭉쭉쭉쭉 뻗어 있습니다. 지금 세포체에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기들 뻗어 있고 요 끝부분은 또 이렇게 가지를 여러 개 이렇게 가지를 쳐서 꼭 나뭇가지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부위와 요 부위를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덴드라이트 해서 수상돌기. 제가 배울 때는 이제 수상돌기라고 한자말을 배웠습니다. 즉 나무 숫자 모양 상자, 나무 가지 모양의 돌기다 하는데 요즘은 가지돌기라고 이렇게 이제 한글 쓰기를 많이 합니다. 수상돌기는 제가 가로를 하죠. 그래서 덴드라이트라는 뜻이 바로 가지돌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세포체에서 연결된 세포체에서 뻗어나온 돌기 중에 가장 긴 돌기, 보아하니 요 부분 같아요. 염색되어 있는 요 세포에서는 바로 요 부분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길어서 그죠? 이미지를 요 공간에 다 넣으니까 여기 이렇게 휘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요것도 가지돌기, 요 돌기 끝부분이 이렇게 브랜치, 가지를 치고 있고요. 요 돌기를 여기에 보면 액선이라고 했습니다. 액선. 저 축삭이라고도 하고요. 축삭 돌기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축색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 번역상의 차이인데 제가는 이제 축삭으로 통일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제가 뭐 이거 배웠을 때는 저는 또 축삭으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말하다 보면은 이걸 이렇게 인터체인지블하게 이것저것 쓸 수도 있을 겁니다만 예, 여러분 이제 가능한 한 축삭으로 통일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부분은 축삭이라고 영어는 액선이라고 합니다. 액선. 그리고 요 끝부분, 예, 요 끝부분을 여기서는 더 세분화해서 그 구조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여러분 여기 있는 것보다는 좀 더 간략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제가 전하고 싶은 어떤 내용 그런 의미와 메시지와 관련된 것만 언급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은 예, 축삭 종말이라고 예, 그렇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더 세세한 부분들이 우리 종말입니다. 더 세세한 부분들의 구조나 기능이 설명이 필요한 그런 주제에 있어서는 제가 또 더 첨가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축삭 종말, 예, 이것은 터미널, 예, 예, 버튼이라고 합니다. 터미널 버튼. 예, 우리 뭐 버스 터미널 할 때 바로 그 터미널, 그죠? 그걸 번역해서 종말, 예, 축삭 종말, 예, 터미널 버튼 또는 여기에 액선 터미널 이렇게 합니다. 축삭이 아까 액선이라 했으니까요. 그래서 액선 터미널이 축삭 종말이 될 테고 여기에 보면은 끝부분에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뭐 방울처럼 달려 있어요. 이게 꼭 버튼 같아 해서 요 말 그대로 영어로는 여기 버튼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액선 터미널 버튼이라 했는데 뭐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요걸 괄호를 하고 액선 터미널에서 축삭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전으로 좀 넘어가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축삭 종말까지 말씀드렸죠. 예, 축삭 종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넘어가는 바람에 이게 지금 말이 끊겨서 어디까지인지 지금 혼란스러운데 제가 지우고 다시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한꺼번에 지우는 게 가능하지 않군요. 화면 전체를 좀 지우고 싶었는데, 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세포체 그리고 가지돌기 그리고 축삭 그리고 축삭 종말 그리고 축삭 종말 부분에 그렇게 버튼 단추 처음생일까지 합치면 굳이 또 얘기하자면은 축삭 종말 단추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버튼까지 포함시켰는데 그 버튼까지 포함시켜 말씀드리려면 축삭 종말 단추라 얘기해야 되는데 요거 뭐 더 세세한 더 하위 구조니까 그건 생략하고 자, 액선 터미널에 해당하는 축삭 종말 요렇게 요것이 신경세포 뉴런의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 구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세포의 주된 기능은 신호를 전달받고 그리고 신호를 처리하고 또 다른 신경세포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고 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세포로부터 다른 세포로 신호를 받는 부위가 바로 가지돌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지돌기는 입력부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편 이 세포체의 일부도 다른 세포들로부터 신호를 입력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가지돌기, 세포체, 뭐 어떤 경우에 세포체, 가지돌기 다 합쳐서 입력부라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가지돌기가 입력부에 해당한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가지돌기 입력부가 꼭 엔테나 같은 역할을 한다.
갖고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지돌기를 통해서 입력된 그러한 신호들이 어떤 신호인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신호들이 바로 세포체에서 다 수렴, 통합되어서 세포체에서 이 신호의 크기나 또는 은유적으로 얘기하면 이 신호가 정말 의미 있는 신호고 중요한 신호다 라고 여겨진다면은 다음 세포로 이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체는 이제 처리부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유하자면 컴퓨터에 그죠? CPU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가지돌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엔테나나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펜이라든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펜이라든지 아니면 마우스라든지 자판기라든지 스캐너 같은 이런 것들이 그 컴퓨터 치자면 입력부에 해당하죠. 그런 식으로 비유해서 그 기능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체에서 신호가 무시되지 않고 이 신호를 다음 세포로 넘겨줘야 되겠다라고 나름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신호가 바로 이 축삭을 통해서 쭉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삭은 이 출력 신호를 전달하는 부분이니까 출력부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전달된 신호가 축삭 종말까지 다다르게 되면, 바로 그 축삭 종말에서 그 다음 세포에 바로 가지돌기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또 신호가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축삭 종말도 마찬가지로 출력부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지우고 또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한꺼번에 지우는 걸 제가 좀 배워야겠네요. 이걸 하나하나 다 지우려니까 이거. 자, 아이고, 이거 하느라 시간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 단위로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아이고. 네. 자, 그래서 신경세포의 기본 구조 살펴봤고요. 그 기능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또 뭐 더 자세한 내용은 또 아까도 말씀드린 필요한 경우에 제가 또 추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처음부터 너무 복잡한 내용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신호를 전달받고, 그리고 신호를 처리하고 신호를 전달받고 전달하는 것이 이제 이 신경세포의 주된 독특한 기능이다, 전문화된 스페셜라이즈된 기능이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신호가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세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또 한정이 없을 테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신호냐, 바로 전기적 형태의 신호다. 전기 신호의 형태를 띱니다. 전기 신호 형태. 그래서 가지돌기를 통해서 전기 신호가 입력되고, 그 전기 신호들이 세포체에서 통합된 다음에, 달리면 처리된 다음에, 그 전기 신호가 충분히 강하고 은유적으로 또다시 말씀드린 의미 있다고 여기지면, 그 전기 신호가 축삭을 통해서 쭉 축삭 종말까지 전기 신호가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축삭 종말에서 그 다음 세포로, 제가 지금 세포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신경세포를. 제가 앞으로 세포라고 말씀드리면 다 우리 신경세포죠. 우리 신경세포 이외에는 말씀드릴 기회도 없고, 또 그 이외에는 또 제가 이제 이번 이 주제로는 말씀드릴 내용이 아니니까, 자, 신경세포. 요 부분이 가지돌기와 세포체가 합쳐진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요 부분이 이제 축삭. 그리고 이렇게 가지가 나뉘면서 요 끝부분이 이제 축삭 종말. 그 다음 세포체 축삭 종말. 세포체 축삭 종말이라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전기신호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입력되어서 처리된다 했죠. 그 전기신호 쭉 전달되어서 축삭 종말이 이러면, 축삭 종말에서 그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로
가지돌기로 다시 전기 신호가 입력될 텐데 바로 요 축삭종말과 그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나 아까 일부 세포체도 가능하다 그랬죠. 세포체도 입력을 받는 부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축삭종말과 가지돌기 사이에 요 공간에서는 화학물질이 신호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화학적인 형태의 신호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공간에서 전달되는 그런 화학물질 이름은 조금 있다가 또 이제 차차 말씀드리고 또 요 틈새 공간 요 부분에 대한 이름도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죠. 그래서 신경세포 하나의 신경세포 안에서는 전기신호 형태로 신호가 입력, 처리, 출력되어지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는 화학물질을 매개로 화학신호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경세포의 구조 기능 되겠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 또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뇌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뉴런과 교세포다 말씀드린 이제 교세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교세포의 종류가 제가 오늘 소개드릴 것이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이제 4가지 정도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또 좀 더 상세하게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뉴런의 그런 신호 전달과 관련해서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련해 왔습니다만 첫 번째 여기에 보이는 것이 신경교세포 중에 방사형 교세포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이 여기서 보면은 지금 신경계가 발달 중인 태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후에 그 신경계 발달과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소개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뇌가 발달하고 있는 중에 신경계 중에 뇌가 발달하고 있는 중에 지금 태아의 뇌를 요 방향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신경계 발달하는 중에 안에 이렇게 관처럼 이렇게 액체가 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액체 차 있는 요 부분에서 신경세포들이 막 새로 생겨나고 물론 교세포들도 생겨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교세포가 먼저 여기 보면 줄무늬들이 있죠. 이 줄무늬가 바로 지금 소개해드릴 교세포 중에 일종이에요. 이 교세포가 이렇게 이 관을 중심으로 양사방으로 쭉 뻗어서 지금 형태를 잡고 있고 교세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신경관 주변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뉴런들이 바로 이 교세포를 따라 쭉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화살표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 화살표를 보면은 더 요 일정 부분을 더 확대한 요 그림을 보면은 이게 지금 신경계의 바깥 부분, 껍질 부분, 결국 여기서 뇌니까 뇌의 겉질 부분, 껍질 부분이 될 테고 요 부분이 바로 금방 액체가 차여 있는 요 공간에 해당할 텐데 여기 지금 요렇게 신경관으로부터 그죠? 양사방으로 쭉쭉 이렇게 뻗어서 물론 요 각각 하나하나가 지금 소개해드릴 교세포예요. 쭉 뻗어서 이렇게 위치를 잡고 있고 요 주변에서 관 주변에서 생겨난 뉴런들이 이 교세포를 따라 쭉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들이 보이죠? 요 화살표들이 쭉 이동해서 어떤 세포들은 요 정도에서 어떤 세포들은 여기까지 어떤 세포는 여기까지 어떤 세포는 이 가장 바깥 부분까지 이동하거나 아니면 이동 중에 또 옆으로 이동하거나 또 그죠? 그 자리에 머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신경계가 발달하는 중에 뉴런들이 그죠? 성장하면서 신경계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뇌를 형성할 때 세포들이 어디에 가서 어떠한 특정한 또 그 부위에 해당하는 그런 기능을 할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만들게 될 그러한 과정 중에 바로 이 교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세포를 제가 이름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교세포를 바로 여기서 이렇게 그 액체가 차여 있는 그 부분으로부터
양사방으로 쭉 뻗어서 신경계가 발달한 중에 뉴런들의 이동을 물리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하는 이 교세포를 방사형 악교세포 또는 방사형 교세포라고 합니다. 방사형 교세포. 이것이 이제 신경세포. 와는 달리 신경교세포, 악교세포 중에 제가 첫 번째 드리는 이제 교세포예요. 요 같은 경우는 신경계가 발달하는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어떤 유전적인 이유로 이 방사형 교세포가 미성숙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뉴런들이, 그죠? 정상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서 그 위치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적 신호를 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지고, 또 그 부위에 맞게끔 또 분화가 되어지면서 특정한 기능을 해야지만이 정상적인 뇌를 포함한 신경계가 만들어질 텐데, 이 방사형 교세포가 유전적 이유로 제대로 성숙되지 못해서, 만들어지지 못해서, 그죠? 물리적인 안내자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뇌 발달이 정상적으로 안 되어지니까 그것이 결국은 우리 어떤 정신적인 기능이나 행동상의 문제를 낳을 수 있겠죠. 예. 요러한 발달상의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이후에 또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내용이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교세포를 보시면요. 여기서는 제가 여기 마이크로글리아 해서 이거는 미세 교세포라고요. 이거는 신경계 내에서 면역세포와 같은 기능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찌꺼기들, 죽은 세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식작용을 해서 청소하는 역할. 그래서 신경계 내에서 면역계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건 좀 상대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요 녀석이 있어요. 요 녀석은 성상세포라 그래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교세포입니다. 신경교세포, 신경악교세포, 성상세포. 별성자 모양상자예요. 그래서 별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여기 보면 에스트로사이트. 에스트로가 별이란 뜻이고 사이트가 세포란 뜻이에요. 에스트로사이트, 성상세포라는 게 있어요. 요 성상세포는 여기 지금 혈관입니다. 이제 모세혈관. 혈관이고 여기에 이렇게 이 세포가 돌기, 우리 아까 가지돌기, 축삭돌기란 돌기란 이름 배웠죠. 돌기를 뻗어서 여기에 딱 밀착되어 있고, 또 이쪽으로는 또 돌기를 뻗어서 바로 여기 보이는 요 녀석들이, 요 녀석들이 지금 뉴런들이거든요. 거기에 또 이렇게 딱 돌기를 뻗어서 밀착해서는, 자, 좀 치워볼까요? 나중에 한꺼번에 지우려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좀 지워가면서 해보겠습니다. 뻗어서는 이 혈관으로부터 뉴런으로 바로 포도당을 수송합니다.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뇌세포, 즉 뉴런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이 바로 에너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포도당이 만약 이렇게 수송되지 않으면은 뉴런들은 말 그대로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을 수송해주고, 또 그리고 우리 이후에 또 배우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삭 종말하고 가지돌기 또는 세포체와 이렇게 화학적 신호를 하는 그 부분에 요 성상세포가 돌기를 이렇게 뻗어서 그 부분에서 신호 전달을 매개하는,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화학물질의 농도를 조절하는 이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글리아셀, 그리고 이 글리아셀, 제가 요걸 초반에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글리아 또는 글리얼셀이라고 하는 이 악교세포가, 악교세포. 왜 악교세포, 글리아라고 이름 붙여졌냐면은, 이 단어가 글루라는 뜻에서 나왔다. 이 글루가 접착제, 풀,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뇌에서 이 악교세포, 교세포를 발견했을 때 이 녀석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방사형 교세포, 지금 미세교세포, 성상세포 세 가지 봤습니다만, 이 이외에도 몇 가지 더 포함해서 이 전반적인 교세포가 하는 일이 이 신경세포, 즉 뉴런들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지탱해주는, 지지해주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세포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그 기능을 살펴보니까 아까 방사형 교세포 같은 경우는 성장에 신경계 발달에 있어서 성장이 아니라 신경계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미세교세포는 또 면역세포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성상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뉴런들의 영양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뉴런의 신경세포의 축삭 종말과 가지돌기 또는 세포체 사이에서 그러한 화학적인 신호 전달을 얘들이 조절함으로써, 또 단순히 그냥 물리적 지지뿐만 아니라 그 신경세포, 뉴런의 그런 독특한 기능, 아니면 결국 거시적으로는 신경계의 그러한 중요한 기능인 신호 전달에도 도움을 준다. 이런 내용들이 점점 알게 되었고 갈수록 더 밝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성상세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와 이화여대에서 연구된 결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이 성상세포가 이걸 시청하시는 여러분처럼 성인들을 대상으로 언어 공부를 시켜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 공부를, 그 이제 영어였어. 언어 공부를 시켜보고 또 그렇지 않은 어떤 비교군 사이에 몇 달 그렇게 영어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러한 언어 기능과 관련된 그 부위를 보니까 바로 이 성상세포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 결국 이 성상세포가 언어 기능과 관련해서, 즉 기억, 학습에도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최근에 서강대에서도 좋습니다. 이걸 뭐 굳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무심결 적었는데, 최근에 또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이제 성상세포가 갖고 있는 좀 독특한 기능으로 기억 학습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또 살펴본 바로는 이 성상세포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좀 뭉뚱그려서 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글리아셀이 바로 우리 중앙대학교의 그 조은혜 교수님이라고 제가 이름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이 글리아셀 교세포가 파킨슨병의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세포가 뭔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것에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이 파킨슨병을 일으킨다라는 연구 결과도 최근에 나왔어요. 근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교세포인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이제 확인을 못했고요. 또 한편 이 교세포가 암 발병에도 어떤 원인을 제공한다라고 나왔어요. 물론 이때도 이 교세포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정상적인 기능이 아니라 이 교세포의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교세포가 단순히 그런 물리적 지지만을 한다고 생각해서 이름이 붙여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파킨슨병, 기억과 학습에도 관련되고, 그리고 암의 어떤 발병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세포가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 아인슈타인 저 같은 사람과 비교해 볼 수 없는 특별한 그러한 소위 이제 뇌기능, 그죠? 어떤 정신적인 기능을 가졌죠. 아인슈타인 경우에 보니까 이 교세포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더라. 이것이 아마도 뇌의 그런 독특한 기능, 즉 정보 처리,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보는 지금 조금 전에 간단히 살펴봤던 뉴런의 그런 신호 처리 전달에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느냐, 중요한 역할을 일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기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던 단순한 물리적 지지, 접착제 역할만을 하는 건 아니죠. 자, 지금 교세포를 말씀드리면서 파킨슨병, 교세포를 말씀드리면서 암, 교세포를 말씀드리면서 아인슈타인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세포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고 그냥 교세포가 될 테고, 여기서는 지금 성상세포가 기억과 학습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을 아까 언어 기능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또 다른 분은 더 미시적으로 세포 수준에서 또 요 성상세포의 기능을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앞서 방사형 교세포는 신경계가 발달하는 중에 물리적인 안내자 역할을 한다. 요걸 말씀드렸고, 미세교세포는 상대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이 신경계 내에서 면역세포 같은 기능을 한다. 이 정도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자, 여기서 좀 내용이 길었는데 그 다음 교세포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교세포는 하나는 여기 올리고덴드로사이트라 해서 요거를 성긴 돌기세포 또는 핍돌기세포 이렇게 불러요. 지금 요 녀석이 여기에 이제 요 파란색으로 표현한 요 녀석이 이제 성긴 돌기세포인데, 이렇게 튀어나온 이 돌기가 몇 개 없다, 돌기가 많지 않다 해서 성긴 돌기세포 또는 돌기가 결핍되어 있다는 뜻으로 핍돌기세포, 이렇게 이름을 지었었어요. 그리고 또 요 파란색으로 표현한 요 녀석은 여기 나온다 슈반셀이에요. 슈반세포. 물론 이 세포들이 이렇게 컬러풀하게 파란색을 띠는 건 아니죠. 여기서 신경세포, 뉴런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칠을 해놨는데, 요 슈반세포, 요 슈반은 이 세포를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 대문자 써놓은 거예요. 자, 성긴돌기세포, 슈반세포 이 둘 다 교세포예요. 글리어셀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요 지금 보시다시피 뉴런이 있고 축삭이 있고 축삭 종말 있는데, 여기 축삭이 요렇게 그죠? 또 소시지처럼 요렇게 뭔가 만들어 놨어요. 요것을 바로 마리집이라 그래요. 마리집. 말이집입니다. 마리집. 치우고 다시 써볼까요? 자, 요걸 마리집이라고 그래요. 제가 배울 때는 이제 수초라고 배웠거든요. 아니면 영어 그대로 뭐 미에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요즘은 이제 마리집 또는 수초 이렇게 부릅니다. 마리집으로 하죠. 한글 쓰기를 많이 하니까. 말 그대로 요 녀석들이 이 세포인데, 요거 세포, 악교세포인데 요 녀석들이 정말 이 축삭돌기를 김밥 만들듯이 돌돌돌 말았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요렇게 말려 있죠. 여기도 이렇게 말려 있죠. 말아서 이렇게 마리집을 만들어요. 그런데 요 성긴돌기세포는 중추신경계, 여기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에서 CNS, 여기에 중추신경계에서 마리집을 만들고, 요것은 PNS에서 요 의미인즉슨 말초신경계에서, 말초신경계에 있는 뉴런의 축삭에서 슈반세포는 마리집을 만들고, 그리고 성긴돌기세포는 중추신경계에 있는 뉴런의 축삭에서 마리집을 만들어요. 그런 이제 차이가 있어요. 자, 또 좀 지워야겠습니다. 네. 새로운 용어가 나온 것 같은데, 이후에 뭐 자세히 말씀드릴 게 있겠습니다만, 제가 또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싶네요. 신경계. 계 할 때 이 계가 시스템이란 뜻이에요. 그죠? 신경계, 시스템. 신경, 바로 뉴런, 신경세포를 의지한 신호 전달과 처리, 신호를 받아서 처리하고 전달하는 이런 독특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의 모임, 신경계 시스템이에요.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해부학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 신경계 말은 이제 생략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돼요. 뇌와 척수, 즉 제가 여기다가 얼추 사람을 이렇게 그려본다면, 여기가 뇌고 척수가 요렇게, 그죠? 뇌가 있고 척수가, 여기 지금 이쪽으로 좀 치우쳤어요. 다시 좀 그려볼까, 깨끗하게. 요것만 싹 지우고, 됐습니다. 뇌가 있고 척수가 요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뇌가 있고 척수. 뇌가 한 요 정도 있고 척수가 여기서부터 한 40cm 정도 돼요. 그리고 지금 눈, 코, 입, 그죠? 뭐 보고 듣고 맛보고 그리고 이제 손 움직이고 손의 감각 느끼고 이렇게 하려면 다 이 얼굴 부분, 머리 부분, 그리고 손, 팔다리 부분, 그리고 우리 내부 장기 부분까지 다 연결되어서 소화도 하고 배설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뇌와 척수를 제외하고 뇌와 척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말초신경이에요. 말초신경. 더 좋은 그림이 다음에 소개될 겁니다. 이게 지금 펜이 미끄럽고 해서 이게 즉 변명입니다만 이 그림도 이 엉망진창 그려졌는데 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전달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경계는 중추신경, 말초신경계. 뇌와 척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말초신경계다. 이렇게 나눕니다. 자. 아이고, 지우개를 해야 되네. 자, 바로 그 중추신경계에 있는 뉴런에서 마리집을 만드는 것이 성긴돌기 악교세포고, 말초신경계에서 마리집을 만드는 것이 슈반세포예요. 그 차이점 또 하나, 슈반세포는 세포 한 개가 마리집 한 개를 만들어요. 그럼 이 그림에서 보면 슈반세포가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런데 중추신경계에서는 성긴돌기세포 하나가 여러 개 다른, 여기 또 다른 뉴런이 여기 있는 거예요. 두 개 이상의 여러 개 뉴런의 축삭에서 여러 개의 마리집을 만들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성긴돌기세포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었죠. 뭐 요 녀석 요 두 개 마리집이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 있는 성긴돌기세포가 이렇게 돌기를 뻗어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또 여기 있는 녀석이 이렇게 뻗어서 만들고 또 이 녀석은 다른 신경세포의 축삭에 또 이렇게 마리집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차이점은 슈반세포는 하나가 마리집을 하나를 만들고 성긴돌기세포는 하나가 여러 개의 축삭에서 여러 개의 마리집을 만든다. 여기서 또 어떤 그런 해부학적인 차이예요. 그리고 기능적으로 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말초신경계에서 이 신경세포, 뉴런의 이 축삭이 손상될 수도 있단 말이야. 축삭이 잘려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건 뭐 손가락이 잘렸다고 해서 우리가 뭐 파충류처럼 그죠, 꼬리가 자라나듯이 이렇게 자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런 신체 부위가 손상되더라도 그 부위를 일정 시간 지나면 감각도 다시 회복되고 운동도 다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이 결국 신경세포의 축삭 손상 이후에 재생이 일어나서 가능한 것인데, 바로 말초신경계에서 신경세포의 축삭이 손상됐을 때 바로 슈반세포는 그런 재생을 돕는 화학물질을 분비해요. 그렇다고 뭐 어떤 범위도 없이 한계도 없이 그냥 뭐 언제든지 재생을 다 가능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범위 내에서의 그런 축삭 손상에 대해서는 슈반세포는 재생을 도와요. 그런데 말초신경계에서 신경세포의 축삭이 이렇게 손상되면, 절단되어 손상되면 이 성긴돌기세포는 축삭의 재생을 방해하는 그러한 물질을 분비해요. 그래서 말초신경계, 아까 중추신경계가 무엇이고 말초신경계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말초신경계 내에서의 축삭 손상은 재생이 쉽지만, 즉 말초신경계는 재생이 쉽지만 중추신경계는 재생이 어려워요. 그래서 뇌나 척수가 손상되게 되면 그것이 반영구적인 또는 영구적인 그러한 기능상의, 결국 뭐 정신적인 기능이나 행동이 돼 있죠. 그런 문제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재생을 도울까? 왜 중추신경계는 잘 재생이 안 될까? 한편 또 우리 뒷부분에서 이제 그런 내용 나겠습니다만, 지금 축삭 손상인데 중추신경계에 있는 이런 신경세포는, 그죠? 이것이 망고지면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지 않거든요. 물론
말초신경, 뉴런도 마찬가지죠. 신경세포는 한번 만들어지면 생겨나진 않아요. 물론 또 예외가 있습니다. 뇌의 어떤 특정한 부분, 한두 군데는 새로운 세포들이 끊이면서 생겨나지만 그건 또 그와 관련된 주제도 말씀드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신경세포는 발달할 때 태내에서 만들어지고 출생 이후에 어느 기간 동안 다 발달하고 나면은 새로운 세포는 안 만들어지는데, 척수나 뇌처럼 중추신경계가 손상되어지면, 말초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우리가 뭐 어느 정도 감각이나 운동을 잃어버려도 그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크게 기능상의 그런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뇌와 척수에서 이렇게 신경세포가 망가지거나 축삭이 손상되었을 때 그것이 재생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연구하는 분야가 또 임상 차원에서, 그죠, 치료 차원에서 또 활발히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리집을 만드는 두 가지 악교세포 차이점,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슈바르 세포는 마리집 하나가 세포 하나, 승긴돌기 세포는 세포 하나가 여러 개의 축삭에서 여러 개의 마리집.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그죠, 말초신경계에서 축삭이 손상되었을 때 슈바르 세포는 그 축삭 재생을 돕지만, 중추신경계에서는 축삭이 손상되었을 때 승긴돌기 세포가 그러한 재생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악교세포에 관한 제가 소개하고자 한 네 가지, 그중 네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말씀드린 바로 이 마리집이, 자, 아까 신경세포가 있고요, 가지돌기가 있고 쭉 했어. 이 마리집이 있는 경우에 아까 가지돌기에서 전기신호가 이렇게 세포체로 입력된다 했죠. 그럼 수렴되어진 전기신호가 처리되고 이것이 다음 세포로 전달되어야 되겠다고 결정이 되어지면 축삭을 따서 쭉 전달될 때 마리집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그 전달 속도가 100배 정도 더 빠릅니다. 그래서 마리집이 있음으로 해서 바로 세포들 간의 신호 전달이 더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죠. 최근에 그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 미국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과 후에 그런 음악 교육을 시켜봤단 말이에요. 뭐 구체적으로 음악이라는 교육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방과 후에 그러한 그 교육을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시했는데, 그 전후에 그 학생들의 어떤 학교 생활이나 자기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만족도와 그 학교 생활에서의 그런 수치로 보여지는 그러한 결과물상에 큰 향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또 뇌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살펴보던 중에 바로 뇌의 부위들 간에 이렇게 신호 전달하는, 결국 이 신경세포, 뉴런의 축삭에 마리집이 뭐 더 많이 생겨나는, 마리집이 생겨나는 이런 것도 이제 관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악교세포가 그런 점에서도 단지 물리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그죠, 신호 전달, 즉 뉴런의 독특한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데 있어서 중요한 일조를 하고, 금방 말씀드린 그 사례에서도 어떤 소위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리고 행동상의 그런 차이를 낳는데 이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이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마리집이 있는 경우, 마리집이 없는 경우보다 속도가 더 빨리, 어떻게 100배 정도 더 빨리 이런 전기신호가 축삭종말까지 도달하게 된다. 축삭종말에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 세포의, 그죠, 세포체나 가지돌기로, 또 여기서는 아까 화학물질을 통해서 화학신호가 일어난다, 전달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마리집 100배 더 빠른 전기신호 전달, 이것이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 슬라이드 여기 도약전도라 써놨는데, 이 도약전도가 바로 금방 말씀드린 그것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뉴런의 세포체 가지돌기 축삭이 있고요. 거기 여기 마리집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마리집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마리집이 없는 요 부분에서 전기신호가 발생해요. 여기 보면은 제가 가져온 요 내용에 보면 전기신호 관련해서 조금 상세하게 여기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놨는데, 요까지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한정되는 시간 안에 비효율적이 같고 그냥 전기신호 정도 말씀드리고, 이것도 뭐 제가 변명 같습니다. 이후에 꼭 요걸 얘기해야 될 그러한 주제가 있을 때는 그때 제가 부차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요 전기신호가 여기 만약에 마리집이 없다면 뉴런이 있고 이렇게 축삭돌기가 있고 가지돌기가 있어요. 전기신호가 매 지점마다 전기신호가
다시 이렇게 신호가 발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매 지점마다. 이렇게 신호가 매 지점마다 발생되어서 그 신호가 재생되고 재생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아까 100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그것도 또한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데, 이렇게 마리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마리집이 없는 부분에서만 전기 신호가 재생되어지고, 그리고 마리집이 있는 데서는 그 전기 신호가 그대로 유지되어서 다음 마리집이 없는 부분까지 또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또 거기에서 다시금 전기 신호가 재생되어지고, 또 마리집 있는 데서는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 아까 전기 신호 매 지점마다, 마리집 없는 게 매 지점마다 재생시킬 때 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100배 더 효율적이고, 또 그런 재생 과정에 있어서 에너지가 사용된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도 에너지를 절감하는, 결국은 이제 포도당 사용이겠죠.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러한 두 가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예. 에너지 절감, 그리고 전기 신호 전달,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는 전달이 아니라 전파라고 얘기하는데, 전파 속도 향상, 이렇게 돼. 예. 전파 속도 향상, 예. 향상, 요렇게 두 가지 요런 기능을 하게 돼요, 이 마리집이. 그래서 전기 신호가 여기 마리집이 요렇게 있다면은, 마리집이 이제 있다면은 입력된 전기 신호 여기서 처리된 다음에 다음 세포로 넘겨져 있다 결정 내려지면, 여기서 전기 신호 신다면 전기 신호가 생긴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생기고, 또 여기서 또 생기고, 여기서 생기고, 여기서 생기고, 여기서 생기고 하니까 전기 신호가 이렇게 껑충껑충 뛴다. 껑충껑충 뛰는 것처럼 이렇게 전기 신호가 이동한다, 전파된다고 해서 이것을 도약전도, 우리 발구르기에서 이렇게 탁 발구른 다음에 도약한다, 그런 의미로 도약전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도약전도가 바로 악교세포 중에 슈반세포와 성긴돌기세포로 인해서 나타나는 신호전달 형태고, 요 두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인 기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요 지우개로 좀 지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뇌를 구성하는 세포, 뉴런, 신경세포, 그리고 악교세포, 그리고 신경세포의 구조와 기능은 결국 신호 처리, 전달이 될 텐데, 그 신호는 전기적 형태다 말씀드렸고, 거기에 합당하는 그러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형태 연결시켜서 말씀드렸고, 악교세포, 전반적인 악교세포의 기능들, 처음에는 물리적 지지하는 그런 접착제와 같은 기능을 하는가 했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또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악교세포들마다 그러한 기능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악교세포 중에 끝으로 그 마리집을 만드는 세포와 함께 뉴런의 그 신호전달 측면에 있어서의 그 독특한 기능,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네, 죄송합니다. 요거는 다음 내용이 되겠네요. 예, 다음 내용이 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짧긴 하지만, 그죠? 상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나름 판서도 하고 말씀드렸고, 그걸 다 이렇게 담지는 못하고 좀 짧게 요약한 것을 또 우리 일정 주제가 지난 다음에 좀 이렇게 종합해서 좀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초반에 우리 뇌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하냐? 첫째는 우리 자신, 인간에 대한 이해의 필수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굳이 순서를 매기자면, 두 번째는 요즘 그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어떤 융복합. 아까 제가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철학 밖으로 향하던 어떤 관점이 안으로 향하게 되었다 얘기하고, 21세기에 파이오니어 역할, 선구자 역할을 하는 학문이 우주학이다, 그리고 뇌과학이다 얘기했는데, 결국은 하나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 인문이라는 것이 사람인자, 문이문자에서 인간이 만드는 문이다라고 한다. 결국 이 우리를 매개로 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현상,
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 나름대로 이제 개념을 그렇게 가정하고 한다면 결국 그것이 뇌를 매개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연과학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우주에 대한 이해, 우주뿐이겠습니까? 우주와 관련해서 직관적으로 다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자연과학이라면은 자연과학에 포함될 텐데, 결국 융복합 학문이라, 그리고 그 융복합 학문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앞으로 4차 혁명식,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더욱더 요구되어진다고 할 때, 그런 맥락에서 우리 뇌에 대한 이해가 또한 중요하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하는 것이 결국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산업혁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바로 인공지능, 즉 지능과 관련된 부위라면은 결국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뭐 다른 동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신경계, 그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뇌의 구조와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뗄 수야 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뇌에 관한 이해가 제가 오늘 수업 초반에 짧게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도 그렇고, 금방 말씀드린 요 세 가지 맥락에도 있어서 그렇고, 우리 앞으로는 꼭 상식 수준에서도 알고, 그리고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우리 인문을 이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전문가로서 임상 현장에서 정말 치료와 적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필수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경세포, 악교세포의 구조, 기능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아까 그 화학 신호가 일어나는 그 부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정도 해서 지금 신경세포의 전문적인 신호 전달 기능에 관한 것을 일단락하고 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다는 제가 이렇게 뭐 글로 표현 못 해드리고 짧게 이렇게 텍스트로 해서 요약하는 부분 같이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